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수술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발목 관절의 유압 수술 사례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난이도가 높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발목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 자체가 수술이라는 건 다 어렵죠. 어떤 환자한테 저희가 수술을 하고 할 때 이 수술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고 뭐 그런 개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수술이 아무리 간단한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간단한 거는 있더라도 그것도 또 어떤 환자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한 수술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사실은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발목 관절 유압 수술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려면 발목 관절 유압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와서 내가 왔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쳐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이 환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술해야 될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사례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이 술기가 쉽다 어렵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환자한테 어디까지 수술을 할 건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제가 수술하기에 좀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에 대해서 오늘 좀 수술하기 전에 간단히 그러니까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Q&A도 됐네. 죄송합니다. 먼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저는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목 관절염은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염증의 원인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환자분이 느끼는 그 증상은 뭐냐 따져보면 관절이 붓거나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것, 그리고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 또는 외부에서 봤을 때 환자분이 걸을 때 절거나 발목 관절의 모양이 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기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 관절에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골과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말기 발목 관절염인 경우에는 내 발목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기 발목 관절염이 있으면서 발목에 통증이 있고 발목에 붓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관절 희생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절 희생 수술의 하나가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이고 또 하나가 발목관절 유압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목관절 유압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발목관절 유압 수술은 발목의 구성이 되는 경골과 거골을 하나의 뼈로 굳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경골과 거골 사이에 공간이 다 있고 공간이 하나도 없고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나사 두 개로 고정을 했더니 하나의 통뼈로 굳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골과 거골을 또는 발목 관절을 하나의 뼈로 굳히는 수술을 발목 관절 유압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발목 관절 유압 수술을 할 때에는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하고 저희가 주무시게 해요. 그리고 절개선은 발목의 대부분 중앙 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 공통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옆으로 들어가시는 바깥쪽 복숭아뼈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발목의 중앙 부위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입원 기간은 상처가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 4박 5일은 해야 되고요. 관절의 연골 부위를 갈아내고 뼈 이식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관절에 연골이 남아있지는 않아도 부분 또 연골이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뼈가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발목 관절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고 혹시라도 연골이 남아있는 부분은 깨끗이 뼈가 드러나도록 갈아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맞추고 나사로 고정을 해요. 이걸 나사로 고정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철판으로 고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술자가 수술장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이 됐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어떻게든 작은 공간은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공간이 나오면 그 공간을 통해서 건너서 뼈가 채워지기는 어려우니까 그 공간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뼈 이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 관절 수술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재활 과정을 보면 먼저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부하는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최소 6주는 저희가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해야 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이 부위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 통기부스하고 6주 재활하면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보시면 상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안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당연히 저희가 상처를 낸 다음에 상처가 잘 안 붙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발목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 다쳐가지고 그 부위에 이미 기존에 막 절개선이 있고 하여튼 뭔가 피부가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발목 관절은 만져보셔서 알겠지만 허벅지랑은 다르잖아요. 살이 두텁지가 않고 피부 바로 밑에 힘줄들이 지나가서 상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을 저희가 상처가 안정화된 다음에 가셔야 된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입원 기간은 상처의 안정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자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대부분 최소 4박 5일은 필요하다.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3일 정도는 안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상처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이 저희가 수술할 때 들어가서 감염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수술 후에 저희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뼈가 안 붙는 것, 뼈의 분류압이에요. 저희가 관절은 우리 몸에서 원래 안 붙고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된 다음에 이 뼈가 원래 하나였던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거는 우리 몸의 DNA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쉽고 잘 이루어지는데 관절은 우리 몸에서 DNA 상에서 얘가 하나의 뼈로 생각이 안 돼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가 억지로 붙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노력, 그래서 뼈 이식과 단단한 고정이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도 뼈가 안 붙는 경우가 10에서 15%는 있습니다. 근데 뼈가 안 붙으면 어떡하냐? 그럼 다시 또 굉장히 아파져요. 이 관절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재수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뼈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뼈를 붙이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뼈를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단단한 고정. 그래서 나사에 더해서 철판까지 쓰는 것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뼈를 쓸 수가 없거나 또는 그 뼈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인공뼈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인공뼈도 요즘에 그냥 단순한 뼈가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무기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쪽에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골세포를 저희가 넣어가지고 하는 좋은 인공뼈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뼈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관절 유압 수술 중에서 도대체 난이도가 높은 건 뭐냐?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발목 관절 유압술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기 발목 관절염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 관절을 할 수가 있고 발목 관절 유압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발목 관절 유압술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 있습니다. 굉장히 평발이 이 환자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심하거나 아니면 오목발이 또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O자 다리가 너무 심하거나 해서 이렇게 다리가 틀어져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다리의 정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공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발목관절 유압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발이 틀어져 있고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발목관절만 붙이면 과연 괜찮을 거냐 이거죠. 이 틀어진 발과 틀어진 다리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이 많이 가는데 그 힘을 주로 발목관절이 받아와서 발목관절에 관절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발목관절을 굳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발목관절은 이제 힘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가 받겠습니까? 발목관절의 위에 있는 무릎관절 또는 발목관절 아래에 있는 발의 관절들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다른 부위가 더 아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할 때 같이 최소한의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까지 교정을 해줘야 될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판단이 어려워서 제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그랬고요. 오늘은 이렇게 발목관절 유압 수술에 더해서 발과 다리의 정렬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같이 교정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발목관절 유압 수술을 해서의 대부분의 사례는 아니에요. 좀 특별하고 난이도가 있는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 사례는 평발이 있으면서 발목관절 유압 수술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8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발이 완전히 평발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도 그렇고 앞에서 봐도 그렇고 발이 굉장히 부어있고 바깥쪽 복숭아뼈가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시면 일단은 아픈 쪽 발로 디뎠을 때 반대쪽 발을 더 멀리 못 대고요. 차고 걷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돌아올 때 보면 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내측에 있는 아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걷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관절염과 평발이 있어서 걸을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었던 8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 환자분 여기 저희가 수술한 오른쪽 발목이거든요. 오른쪽 발목관절을 봤더니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고 뼈가 이 거골의 뼈가 심지어 경골을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계속 갉아서 닳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심한 평발이 있고 뼈도 많이 닳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목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 유압 수술을 이렇게 저는 나사 2개와 철판으로 하는데 이렇게 관절 유압 수술을 놨더니 이제는 평발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도 같이 해줬어요. 평발인 경우에는 아치가 무너지니까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을 이전해줘서 아치를 받치는 역할로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해줬고요. 수술 후에 1년차 모습입니다. 환자분 보시면 굉장히 발목의 모양이 좋아졌죠. 붓기도 빠지고 바깥쪽 복숭아뼈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튀어나온 부분도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이제 수술한 쪽 발이거든요. 근데 잘 못 걸으시잖아요. 뭐예요? 수술했는데 잘 못 걷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이 반대쪽 발에도 발목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쪽 발이 아프다고 그래서 못 걸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이 아파서 못 걸으시는 거고 수술한 쪽은 굉장히 통증이 나아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관절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저희가 평발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꼭 발목관절의 관절염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평발을 같이 교정해 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발의 모양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75세 남자 환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오시다가 3세 때부터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 환자는 보면 딱 봐도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에 다리의 두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발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발이 완전히 뒤틀린 모양이 있으면서 말기 발목관절염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발이 뒤틀린 게 더 명확하게 보이고요. 걷는 모습을 보면 지팡이를 꼭 짚고 걸어야 되는데 발이 완전히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가나 할 정도로 발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발의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발이 바깥쪽으로 꺾여지면서 발 자체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 있는 양상의 변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하면서 발 뒤꿈치와 발 앞쪽에 교정 절골 수술을 같이 했고요. 수술 후에 다행히 성공적으로 뼈는 굳었고, 환자분 수술한 후에 3개월 차예요. 3개월 차에서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데, 일단 이때부터 이미 지팡이 안 짚고 오셨어요. 지팡이를 안 들고 오셨고, 발은 많이 부어 있지만, 아까 그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발이 완전히 외측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자리를 잡고 쓰는 게 보이고요. 환자는 통증 없이 잘 걷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걷는 걸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발이 완전히 외측으로 틀어져서 가해지는 변형이 안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 말기관절염과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목관절 유압수술은 당연히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발목관절 유압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환자의 관절이 왜 망가졌냐 이거죠. 발과 다리의 정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형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인공관절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심한 변형에는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심한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껴 놓으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관절 고정술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고정하는 관절 유압수술만 가능하고요. 발목 관절 유압수술은 아까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변형을 같이 교정하는 사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족부정형외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발목 유압 수술을 이미 하신 거예요. 자몽언니 블랙티님이 발목 유압 수술 후에 재활 훈련으로 발목 주변에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사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목 관절을 유압을 해서 굳혔는데 재활 운동이 필요할까?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목 관절을 굳힌 다음에도 잘 쓸 수 있다.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렇게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난다. 논문상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발목 관절을 굳혔을 때 발목 아래쪽에 있는 발의 관절들이 그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발목 관절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바로 대신해서 움직여주나요? 절대 아니죠.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재활 훈련을 해야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적응 기간이 1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뼈가 완전히 붙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저는 재활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키는데 발목 관절의 재활과 똑같이 시킵니다. 발목 관절의 근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내는 밴드 운동을 계속해요. 물론 수술하기 전보다는 덜 나오죠. 하지만 그 운동을 계속 해야 발의 관절들이 발목 관절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인지하고 교육해서 걸을 때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언니 블랙티님, 그 발목 유압수술 후 재활훈련은 발목 주변의 근력 운동, 일단 그리고 중심 잡는 거, 그리고 주변의 움직임을 확보하는 거,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솔트님은 이제 골절 달면이 깔끔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깁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발목에 골절이 있으시고 지금 깁스로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골절 달면이 깔끔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잘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깁스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그냥 뼈가 붙는 데까지 4주 또는 6주가 걸리니까 그 4주, 6주 후에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1주차, 2주차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보면서 그 뼈가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어긋나면 그때 가서 수술을 진행을 해도 발목 골절 수술 잘 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바나나님도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유압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지만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늦게 받으셔도 괜찮아요. 발목 관절 유압 수술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그 수술의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절만 잘 붙으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죠. 내가 다친 다음에 발목에 말기 관절염이 생기면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뼈와 뼈가 서로 닳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더 닳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면은 덜 닳은 상태, 그러니까 뼈의 소실이 적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뼈 이식 가능성도 적고 뼈가 붙을 확률도 더 높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요. 1년 정도면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 유압술 후에 관절염이 생기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추러스님이요. 아마 발목 관절 유압 수술 후에 그 아래쪽이나 위에 쪽에 있는 관절이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로 관절염이 생겼다면 일단은 수술보다는 어떻게든 보호대와 깔창 그리고 먹는 약, 주사치료 이렇게 해서 통증 없이 끌고 나가려고 해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 관절을 굳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관절 유압 수술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관절이 문제가 있으면 그 관절을 굳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발목 관절 유압 수술 중에서 발과 발목의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까지 같이 하는 그러한 난이도가 좀 있는 발목 관절 유압 수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발목에 관절염이 있고 내 발에 변형이 있다고 그래서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아까 보셨던 환자분들처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